지원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혼했었다. 결혼생활 7년 대학 CC로 시작한 사랑이었다. 대학에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복수 전공한 지원은 졸업 후 중견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장부를 정리하고 세무신고를 보조하고 법인세 계산서를 검토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명확함이 좋았다. 세무사 자격증도 준비했다. 1차는 붙었고 2차 준비 중이었다. 그때 남자친구가 청혼했다. 26이었다. 결혼하면 시험 준비가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 신혼집 아파트를 마련했다. 지원은 결혼 후에도 회계법인을 계속 다녔다. 세무사 시험은 미뤄졌다. 언젠가 다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일했지만 문제는 그의 씀씀이었다. 돈을 물 쓰듯 했다.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다.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고 지출은 기록되지 않았다. 카드값은 매달 연체 직전이었고 지원이 가계부를 펼쳐 보이며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된다고. 지원은 7년간 생활비를 거의 혼자 댔다. 본인 월급으로 집을 꾸리고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고 남편 카드값까지 메웠다. 숫자로 따지면 명확했다. 본인이 쓴 돈과 남편이 쓴 돈의 비율은 2대 8. 직업병처럼 계산했다. 계산할수록 허무했다. 이혼을 결심한 건 어느 날 밤이었다. 남편이 또 카드 연체 통지를 받았고 지원이 대신 갚았다.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재산 분할은 단순했다. 아파트는 반반 투자했으니 지원 몫은 절반. 남편이 현금으로 정산할 형편이 안 되자 시댁에서 아파트를 지원 명의로 넘겨주는 선에서 정리했다. 지원이 7년간 홀로 갚은 대출 원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였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다. 끝내고 싶었다. 아이는 없었고 이별은 담담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지원은 같은 회계법인을 계속 다녔다. 아침 7시 40분 알람, 8시 20분 출근, 점심은 회사 근처 7,000원짜리 백반. 저녁 6시 퇴근 후 마트에 들러 1인 가구용 소포장 반찬을 집어들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꽂았다.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켜고 엑셀에 7,000원, 마트 12,000원을 입력했다. 이런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면 그제야 안심이 됐다. 숫자만큼은 배신하지 않았다.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원은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하며 자신을 지탱했다. 하지만 밤 9시가 넘으면 달랐다.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뛰는 아이 발소리, 복도 끝에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그게 전부였다. TV를 켰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었다. 지원은 무표정하게 화면을 봤다. 소리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친구들 모임은 더 힘들었다. 다들 남편 투정, 아이 자랑을 쏟아냈다. 학원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시댁 명절 준비가 얼마나 고됐는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장구를 쳤다. 그러다 택시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울음이 터졌다. 창밖으로 불 켜진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다. 저 집들엔 사람이 둘씩 셋씩 있을 텐데. 지원의 집엔 하나뿐이었다. 명절은 최악이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카들이 뛰어다녔다. 언니와 형부, 오빠와 올케가 마당에서 떡국을 끓였다. 지원만 혼자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저 지원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손이 말했다. 괜찮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고, 혼자도 편하다고.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알았지만 더 묻지 않으셨다. 2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러다 스쿼시 모임에서 동훈을 만났다. 초혼, 42, 중소기업 차장. 키는 179cm 정도. 운동할 땐 집중했고 끝나면 땀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다. 말수가 적었다. 성실한 인상이었다. 운동 후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다.
계산대에서 동훈이 핸드폰을 꺼내 할인 쿠폰을 찾았다. 10% 할인. 3만원짜리 식사에서 3천원을 아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전 남편은 카드를 던지듯 냈었다.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신경도 안 썼다. 동훈은 달랐다. 3천원도 아꼈다. 불필요한 지출은 피한다고 했다. 지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다를 수 있겠다고.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사랑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교제 3개월쯤 동훈이 통장을 보여줬다. 카페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돌렸다. 월급은 세후 400만원. 매달 1일 입금, 5일 카드값 200만원 빠져나가고 10일 적금 100만원 자동이체. 지원은 그 화면을 보며 안심했다.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전 남편과는 달랐다. 그게 중요했다. 교제 1년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동훈은 솔직했다. 가진 게 많지 않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 2억. 적금은 2년 전부터 시작해서 2,400만원 정도 들어있다고. 지원도 솔직하게 말했다. 본인에겐 아파트 4억이 있고 개인 예금도 3천만원 정도 있다고. 동훈은 미안해했다. 본인이 가진 게 너무 적다고. 지원은 괜찮다고 했다. 함께 집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진심이었다. 양가 상견례는 서울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열렸다. 동훈의 부모님이 예약했다. 1인 8만원짜리 코스. 지원의 부모님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다. 동훈의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것저것 물었다. 직장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형제는 몇인지. 지원은 부모님 눈치가 보였지만 정중하게 답했다. 회계법인 다니고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언니 오빠가 한 명씩 있다고. 식사 중간쯤 시어머니가 물었다. 혹시 집은 있냐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지원이 대답했다. 서울 강서구에 24평 아파트가 있다고. 본인 명의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겠다고 했다. 요즘 집 구하기 힘든데 다행이라고.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지원은 미묘한 기류를 느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잠깐 동훈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지원의 어머니도 그걸 눈치챘는지 찻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 동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파트명의 문제를 꺼내셨다고 했다. 결혼하면 새로 시작하는 건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고. 동훈은 어머니 말씀이 이해는 간다고 덧붙였다. 본인은 초혼인데 지원은 재혼이고 부부가 되는데 한쪽 명의만 있으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원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공동명의, 균형, 초혼과 재혼.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동훈은 초혼이었고 지원은 이혼녀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싶었다. 우리 아들이 처음 결혼하는데 이혼한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속내. 말로 하진 않았지만 분명했다. 지원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이미 한 번 겪었다. 재산 나누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7년 동안 혼자 대출 갚고 생활비 대고 남편 카드값 메우고. 이혼할 때 아파트는 받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계산하면 손해였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다. 끝내고 싶었으니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다. 다음 날 동훈을 만났다. 지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아파트를 팔아서 함께 집을 사자고. 공동명의로. 그러면 두 사람이 새로 출발하는 거라고. 동훈의 전세보증금 2억과 본인 아파트 4억을 합치면 6억. 그걸로 경기도 신도시에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다고 했다. 6억을 합쳐서 집을 사면 동훈이 2억만 낸 건데 그래도 지분을 반반 나누는 게 맞냐고. 지원은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결국 계산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었다. 사랑이고 뭐고 없었다. 숫자만 남았다. 지원이 말했다. 그럼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 지금 신혼집은 출자 비율대로 지분 나누기. 명확하게 정리하자고. 동우는 또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다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연락이 왔다. 혼전계약서를 쓰기로 했다고. 각자 가진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집은 출자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다고. 지원은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칼같이 나누는 게 맞나 싶었다. 법무사 사무실. 지원과 동우는 나란히 앉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재혼 후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 결혼 전 지원의 아파트 매각 대금은 지원 소유. 동훈의 전세 보증금 반환금과 적금은 동훈 소유. 결혼 후 함께 구입하는 부동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 설정. 종이 위로 붉은 인주가 번졌다. 지원은 그 순간 이상한 쓸쓸함을 느꼈다. 결혼식보다 더 결혼 같은 장면이었다. 사랑이 아니라 계약으로 시작하는 결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36 이혼녀 재혼. 그 꼬리표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다시는 7년 전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결혼 후 지원의 아파트를 4억에 팔았다. 동훈의 전세 보증금 2억이 돌아왔다. 총 6억. 경기도 신도시의 5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골랐다. 32평. 취득세, 중개 수수료, 다른 세금까지 이래저래 합치면 5,500만 원. 등기소에서 공동명의로 서류를 작성했다. 지분은 지원 명의 66.7%, 동훈 명의 33.3%. 혼전계약서대로였다. 대출은 없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그 돈으로 가구와 가전을 샀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인테리어 공사도 조금 했다. 주방 상판 교체, 현관 중문 설치,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총 3천만 원이 나갔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동훈이 물었다. 이 돈은 어떻게 하냐고. 지원이 답했다. 반반 나누자고. 각자 1천만 원씩. 동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활비도 정했다. 동훈이 먼저 제안했다. 본인이 400만 원 벌고 지원이 320만 원 버니까 비율대로 내면 어떻겠냐고. 본인이 조금 더 내겠다고.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각자 150만 원씩 내자고. 똑같이. 공평하게. 동훈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본인이 더 버는데 왜 같은 금액을 내냐고.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혼전계약서에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한다고 했다고. 소득도 각자 재산이라고. 생활비는 공평하게 반반이 맞다고. 동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실 본인에게 유리한 제안이었다. 월급 400만 원에서 생활비 150만 원, 적금 1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남았다. 지원은 320만 원에서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170만 원. 지원이 현재로선 적금이 없어 오히려 20만 원 더 여유로웠다. 동훈은 그 계산이 끝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 초반은 평화로웠다. 새 아파트, 새 가구, 새 출발. 동훈은 성실했고 지원도 노력했다. 하지만 숫자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동훈의 세후 월급은 400만 원, 지원은 320만 원. 생활비로 각자 150만 원씩 내고 나면 동훈에게 남는 돈은 250만 원, 지원에게 남는 돈은 170만 원. 동훈은 결혼 전부터 부어온 적금 100만 원을 계속 유지했고 거기에 추가로 더 저축했다. 지원은 100만 원 정도 모았다. 좋은 달엔 120만 원, 나쁜 달엔 70만 원. 개인 지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저축은 빠듯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득이 다르니 저축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동훈은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고 지원도 나름대로 모으고 있었다. 문제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차이는 단순히 저축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결혼 6개월 후 동훈의 어머니가 입원했다. 수술비와 병원비에 800만 원이 필요했다. 동훈이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난처해 하는 게 느껴졌다. 지원은 망설이지 않고 400만 원을 건넸다.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동훈은 고마워했다. 꼭 갚겠다고 몇 달 안에 꼭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원은 괜찮다고 했다. 급한 거 먼저 해결하라고. 본인 통장에는 결혼 직후 받은 1,000만 원의 결혼 전 개인 예금 3천만 원이 있었다. 6개월간 모은 돈까지 합치면 4,6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사실 조금 불안했다. 혼전계약서를 쓴 게 이런 상황 때문이었는데 결국 본인 돈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데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은 이혼녀였다. 동훈은 초혼이었다. 시댁에서 아들이 이혼한 여자를 받아준 거라는 분위기가 늘 깔려 있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 지원은 그게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은 혼자 사는 게 두려웠다. 이혼 후 2년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밤마다 혼자 저녁 먹고 명절 때마다 친정에 혼자 가고 친구들 모임에서 혼자인 채로 앉아있던 기억. 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동훈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400만 원쯤은 괜찮았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그 다음 달 동훈의 동생이 전화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2천만 원. 동훈은 또 난처해했다. 동훈은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1,0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원이 말했다. 가족이니 도우라고. 본인이 1,000만 원 더 보태겠다고. 동훈은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지원은 괜찮다고 했다. 사업 시작하는 건데 도와줘야지. 동생은 고마워하며 돈을 받아갔다. 사업이 안정되면 꼭 갚겠다고 1년 안에 꼭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원은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다. 아직 괜찮았다.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자꾸 전 남편과의 상황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또 휩싸이기 시작했다. 혼전계약서를 쓴 이유가 뭐였을까? 각자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국 본인 돈이 시댁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남편의 어머니고 남편이 동생이니까.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니까. 동훈도 꼭 갚겠다고 했고 동생도 꼭 갚겠다고 했으니까. 지원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동훈도 미안해도 하고 고마워도 하니깐.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원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3기.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다. 형제들이 모여 의논했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컸다. 형제 셋이서 나눠 여유롭게 내기로 했다. 한 집당 2천만 원씩. 지원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동훈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암이라고 말했다.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2천만 원. 동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계산기 앱을 켰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두드렸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갑자기 추웠다. 동훈이 물었다. 형제들이랑 더 나눠서 하면 안 되냐고. 한 사람당 조금씩 덜 내면 안 되냐고. 지원은 동훈을 빤히 쳐다봤다. 방금까지 따뜻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설었다. 시어머니 병원비 낼 때는 그렇게 안 했다. 지원이 그 말을 하자 동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금액이 다르지 않냐고 했다. 400만 원이랑 2천만 원이랑 다르지 않냐고. 지원은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지원이 말했다. 1년 동안 시댁 쪽으로 2천만 원 넘게 썼다고. 따지지 않았다고. 가족이니까. 근데 친정 엄마는 다르냐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동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지원이 물었다. 우리 부부 맞냐고. 우리 엄마는 길거리 모르는 사람이냐고. 똑같은 가족 아니냐고. 동훈이 진정하라고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알았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이고 친정 엄마는 지원 가족이라는 걸. 지원이 일어섰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당신 집엔 이제 10원도 안 낸다고 했다. 가지도 않겠다고 했다. 그날 밤 지원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잤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계산기 두드리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동훈이 손 잡아주던 느낌, 안아주던 온기, 웃으며 이야기하던 순간들. 명품 가방 선물해주던 날, 친구 모임에 함께 가던 날, 설거지를 해주던 저녁들. 잠자리에서 천천히 안아주던 밤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었다. 아니,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때의 다정함은 뭐였을까? 그때의 자상함은 뭐였을까? 살뜰하게 챙겨주던 그 손길은 진짜였을까? 지원한테 잘 보이기 위한 연기였을까? 아니면 정말 사랑했지만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 걸까? 지원은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전 남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다. 근데 아니었다. 똑같았다. 아니, 더 야비했다. 전 남편은 무능했지만 동우는 달랐다. 동우는 계산했다. 교묘하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다. 지원은 말을 하지 않았다. 동훈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원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저녁에 돌아오면 작은 방 문을 닫았다.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다. 지원은 친정 엄마 치료비 2천만 원을 혼자 냈다. 동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동훈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게 더 서운했다. 지원은 매일 밤 노트북을 켰다. 엑셀 파일을 열었다. 결혼 후 1년간의 수입과 지출.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시댁으로 나간 돈, 저축한 돈, 남은 돈. 계산할수록 허무했다. 울음이 나왔다. 또 똑같은 실수를 했구나. 또 혼자 다 감당했구나.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지원의 차가 고장났다. 10년 된 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정비소에 맡겼다. 수리비가 250만 원 나왔다. 지원은 카드를 긁었다. 동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동훈이 물었다. 차 고쳤냐고. 수리비 많이 나왔냐고. 지원이 250만 원이라고 답했다. 동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혼전계약서에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라고 했으니 지원이 낸 거 맞지. 본인도 돈이 빠듯하다고 했다. 미안한데 이번 건 지원이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고 했다. 지원은 웃음이 나왔다. 크게 웃었다. 동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원을 봤다. 뭐가 웃기냐고 물었다. 지원은 웃음을 멈췄다. 표정이 싸늘했다. 아무것도 안 웃기다고 했다. 하나도. 지원은 일어섰다. 안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들고 왔다. 거실 테이블에 펼쳤다. 동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다. 화면엔 1년치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다. 수입, 지출, 저축, 시댁 지원금, 친정치료비, 차 수리비. 모든 숫자가 거기 있었다. 지원이 말했다. 1년 동안 시댁 쪽으로 2천만 원 썼다고. 동생 창업자금, 시어머니 병원비, 명절 용돈, 보일러 수리비, 이것저것 다 합쳐서. 따지지 않았다고. 가족이니까. 근데 친정 엄마 치료비는 계산기 두드렸다고. 차 고장났을 때는 혼전계약서 들먹였다고.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라고.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훈은 말이 없었다. 지원이 물었다. 우리 부부 맞냐고. 이게 부부냐고. 당신 차 고장나면 내가 도와줄 것 같냐고. 당신 동생한테 또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낼 것 같냐고. 동훈은 할 말을 잃었다. 지원이 말했다.
사흘 생각하라고.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변호사 찾아갈 거라고.